안녕하세요. 법인 컨설팅의 모든 것 현프로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법인 대표님들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회사가 사업을 성공을 할까 고민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 회사가 규모가 커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 매출을 우리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며 우리 직원들하고 어떻게 더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완전히 성장기를 넘어서 이제는 엑시트 해야 되는 시기 혹은 승계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은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세금. 맞습니다. 회사가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대표님도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 또한 자제분이 회사를 승계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우에 문제점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가 거의 1등 혹은 한 1, 2등 정도 할 정도로 세율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회사 규모를 키워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승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고민을 하려는 시기에는 이게 세금 때문에 과도한 세금이 많이 들겠구나, 이런 고민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표님들이 이런저런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세무사, 회계사, 아니면 전문가 혹은 같은 업종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업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맞는 질문을 하겠죠. 근데 이 가업승계를 준비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좋은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제도냐? 많이들 들어봤습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요. 가업승계 증여 특례, 상속이 아닙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라는 거는 회사의 가업 약 10년 이상 사업을 한 회사를 내가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서 특례 적용을 통해 저율의 세금만으로도 넘길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제도는 회사를 승계하려고 하는 찰나에 세금적인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특례라는 내용은 뭐냐?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이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업승계 증여특례, 여기서 얘기하는 가업이라는 의미는 사실 10년 이상을 운영한 회사를 의미하고요. 또한 대표이사, 증여를 해줘야 되는 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여야만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만 60세 이상이 돼야지만 이 제도를 실행이 가능하고요. 증여세 과세 가액이 600억 한도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100억 한도로만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600억까지도 가능하다. 또 증여를 해주려는 증여 과세 가액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서 10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10억 원을 공제해주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10% 내지 한 20%까지 증여세율을 부과를 한다. 자, 중요한 점은 이게 증여입니다. 증여세 10억 원 공제해주고 증여세 10%만 내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 제도는 당장에는 10억 원을 공제해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10% 세금만 먼저 내고 나중에 차후에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를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재계산을 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나중에 상속세 때 어차피 다시 재계산할 것 같으면은 굳이 지금 뭐하러 이 행위를 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땡입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고요. 증여특례라는 제도는요, 말 그대로 증여예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금액만큼을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증여를 해줘야 될 주식의 값어치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자제분에게 60억 과표에 대해서 세금 한 50% 내고 2, 30억 내고 증여해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60억 과표에 대해서 우리가 10억 공제하고 나머지 초과된 5억에 대한 세금을 연부연납으로 15년 동안 낸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주식 과표, 주식 가치가 한 60억 정도가 되는데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속이 되는 시점에는 60억이 아니고 160억, 260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여특례에 대한 중요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주식 가액을 픽스를 시켜버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대해서 60억의 과표에 대해서 증여특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2, 3년 동안 주식 가치를 60억이 아니고 한 50억, 40억까지 인위적으로 좀 떨어뜨리는 작업을 한 후에 증여특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점은 60억이 됐던 40억이 됐던 픽스를 시켜놓는다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6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다만 이게 10년, 20년, 30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속이 이뤄지는 먼 훗날에는 최소한 60억에 대한 금액이 지금보다는 세금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 피부로 느끼는
값어치가요.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증여특례라는 제도는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픽스를 시킬 수 있다. 두 번째, 픽스된 금액을 먼 훗날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게끔 먼 훗날 물가 상승률을 그냥 무시한 채로 픽스한 금액에 대한 세금만 다시 재계산을 하면 된다. 이게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여특례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자죠. 증여를 받는 자가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됩니다. 공동대표? 오케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업용 자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안 된다. 주식, 증여받은 주식을요, 처분하면 안 돼요. 5년 동안. 아주 심플합니다. 5년 동안 주식을 낮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실행만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5년 동안. 이것도 과거에는 소분류까지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중분류, 그리고 작년에는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도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조업을 하고 있으면요, 어떤 제조업을 하든 상관없어요. 도소매 하고 있다. 도소매, 어떤 도소매를 해도 상관없어요. 업종? 아이템 바뀌어도 됩니다. 다만 대분류에 해당하는 내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냐, 제조업이냐, 유통업이냐, 이것만 계속 따라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5년을 얘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5년 이내에 1년 이상 회사를 휴업을 하거나 5년 이내에 폐업만 안 하면 됩니다. 5년 이내에는 매출액을 뭐 100억을 하든 200억을 하든 이런 회사 상관없어요. 단돈 100만 원만 해도 상관없어요. 1년 동안 회사만 살려져 있으면 됩니다. 가끔 요거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인터넷 찾아보니 직원 숫자를 줄이면 안 된다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요, 가업승계 증여특례입니다.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이 검색하다 보면은 직원 숫자를 줄이면 안 된다. 예, 이거는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사후 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있는 내용은 가업승계 증여특례입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요, 심플해요. 5년 동안 업종 변경만 하지 말고요, 주식 숫자만 줄이지 말고요, 회사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폐업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심플하죠. 요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할 때 중요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여기에 더 디테일하게 실행할 때는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식 가치를 어떻게 떨어뜨릴 것이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회사의 사업 무관자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이 가업승계 증여특례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이고 우리 사업을 하시는 어느 정도 고령화가 된 우리 대표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이 증여특례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유의를 해야 되며 업무 무관자산 비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프로였습니다.